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 방송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룬 바가 있었고요. 엊그제 정세균 총리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보상 문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그뒤에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이분 모시고 한번 또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출신이시죠. 국민의힘의 최승재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무튼 이제 보상 이야기가 좀 물꼬는 좀 트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평가는 하세요? 네, 진작에 좀 했어야 될 이야기가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고 현재 현장은 상당히 아우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지원과 보상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됐지만 네. 그거는 어떤 그 강제 조치, 그러니까 영업 제한 조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생한 피해 상가 그 비례해서 그러니까 보상을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우니까 도움 차원에서 줬던 게 지원금이라면 위로금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상금은 정부의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 영업을 제한한 데 따른 손실을 그대로 보전해 주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건 좀 다른 개념이다. 일단 이거를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아우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야기가? 사실 그동안 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 이렇게 코로나가 오랫동안 또 지속될 줄은 누구나 뭐 예상을 못했겠죠. 그리고 전 국민들이 겪는 일이다 보니까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 조치에 대해서 협조하고 협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계속 늘어나는데 누적되다 보니까 진작에 폐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폐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빚은 누적돼서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뭐 완전히 거의 집안이 다 망했다.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심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부하고 여당은 그래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일단 가닥은 잡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 차원에서 내부 정리가 좀 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헌법적 가치나 아니면 기본적인 우리가 보편타당적인 부분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게 공감대는 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법안들도 사실 상당히 만들어져 있었지만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생각이나 저도 이제 사실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꼭 단순하게 임시국회 내나 법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충분히 헌법 23조에 의해서 어떤 영업을 제한했을 때는 행정조치로 인해서 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꼭 법률로만 얘기했느냐.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물에 빠져서 완전히 지금 꼴딱꼴딱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또 법률로서 또 조치를 취하고 또 시행령을 만든다는 자체가 우선적으로 급한 순위를 좀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공감대가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선보상 후 법제화 이 말씀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즉각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의의 성격이 있고 그것이 급하다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제 정부 여당의 논리는 헌법 23조에 따르면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서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이 논리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실 저도 이번에 얼마 전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소상공인 기법법안에도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하위 법령에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질까에 대한 그것이 안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은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있으면은 대통령령으로라든지 그런 부분 정부의 어떤 시행 규칙으로라도 얼마든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20몇 개, 수십 개의 감염법에 관련된 이런 재난 말고 이걸 감염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어떤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나올 때
그거는 사실은 그것도 이루어졌으면 좋았지만 예. 그것이 늦어졌다 치더라서 예. 보상이 늦어진다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미세한 차이는 좀 그러니까 드러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공통분모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국회 법원, 그러니까 발의된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상 방법을 둘러싸고 또 천차만별 아닙니까? 네. 의원님께서도 지금 법안을 발의하신 게 있습니까? 네, 저도 작년에 네. 9월 달에도 감염법으로 인한 영업을 제한하거나 이랬을 때는 조치를 위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실은 이런 감염에 관련된 특수한 상황으로 예. 이렇게 영업 제한을 하고 영업 금지를 오랫동안 할 수가 있다고 예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보통 재난이라 하면 우리가 풍수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했었죠. 그런 법들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거에 대한 보상한 예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예.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있었죠. 근데 그거를 없어서 구체화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했었고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많은 부분들이 법안을 했는데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일사천리로 통과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지연하거나 아주 알겠습니다. 제대로 업무를 태반한 감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니까 네. 뭐 보상해 주는 거 좋아. 그럼 보상해 주는 한번 이제 법률 검토 들어가자 해놓고 이제 법률 갖고 이제 또 싸우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네. 싶은 게 소상공인 연합회장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한번 여쭤보고자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네. 뭐 나온 걸 보면 그 영업 제한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에 준하는 어떤 돈을 준다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손실의 뭐 75%를 보상해 주자라는 법안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의 절반을 그러니까 보전해 주자는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공과금을 면제해 주자라는 것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현실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임대료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그건 보상 차원이 아니고요. 지원에 관련된 그건 거예요. 지원이다. 임대료는 사실은 지원에 관련된 분이고 최저임금이나 이런 분들은 각 매장마다 조건이 틀리고 여건이 틀리고 또 공간 시간이 다 틀리거든요. 네. 근데 제일 쉽게 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매출과 2020년도 코로나 해 매출을 물론 이제 거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단순하게 매출 비교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본 수치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논리상은 그게 맞죠. 네, 그게 가장 그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가장 정서적으로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논리상 그게 가장 정답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과 기간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행정 비용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헌법 가치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막 엄청 서두르고 있고 그동안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도 또 지금도 계속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정세균 총리도 예. 지금 이거는 꼭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한다면은 이 영업 제한을 하나 영업 금지를 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거죠. 네네.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을 갖고 자꾸 논한다는 자체는 일단은 이걸 비용을 추계해 놓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 순위로 잡아야 되는 거지. 예. 이걸 먼저 행정적인 걸 먼저 한다는 건 약간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전후가 바뀐 거죠. 본말이 뒤바뀌어 네, 버렸다. 이런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MBC 미니로 오형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시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붙는 거지만 어마어마한 재원이 될 텐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런 그 지금 질문을 주시는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재원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지금 예. 국가에서 슈퍼 예산도 많이 만들었고 계속 추경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중소상공인들이 방역에 관련된 부분을 본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네. 협조를 한 거고 협력을 한 거고 예. 자신들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직결하는 부분들을 희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 또 당연히 보편적 타당적 상식으로 전 세계 상식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먼저 따지자면은 국가 공동체 네. 의식에서 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중소상공인들의 골목경제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무너지면은 거꾸로 사회적 간접 비용과 이게 전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요소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예.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마어마한 재원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예. 지금 현재 국가에서 쓰는 예산 중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불필요한 예산. 저도 이제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단기적인 예산 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유딜 예산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는 건데 미래가 지금 현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네. 국민의 많은 숫자가 힘들어진 다음에 미래를 논한다는 것부터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현실을 먼저 네.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진윤진님이 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보상하는 건 찬성을 하는데 네. 그걸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으로 보상하는 건 반대다. 네. 아마도 이런 어떤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던데 이런 목소리에는 지금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꼭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냐 이런 네. 그 바탕에 문제의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전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다 힘들 상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만 이제 직접적인 부분이냐, 네. 뭐 간접적인 부분이냐인데 얼마 전에 이제 여당의 일부 의원께서도 일반 업종까지 집합 제한이나 금지 업종 말고도 네. 피해 보상을 해주자고 얘기하는데 네. 이건 이제 우선순위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사실 네, 그 네. 약간 그거는 거꾸로 저는 더 한 발 더 나가시는 건데 그동안 지금까지 더딘 진행에 비하면은 네. 국민들에 대해서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 국민 아까 공동체 얘기를 했는데 중소상공인 분들이 뭐 그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전에 다 직장인이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 구조 시스템이 노동 구조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가 된 분들인데 예. 그런 분들이 사실은 무너져 내렸을 때 여러 가지 공동체의 전체가 같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부채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국난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예. 사실은 해결해야 될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정서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생존을 쪽은 사실은 보면 요새 백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백신의 차원이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항상 매사에는 또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상반기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좀 너무 늦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제 2월 임시국회 관련인데 여기서 좀 집중 논의를 해서 입법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난 공수처법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금방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당이 의석이 많다 보니까 의지만 있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걸 떠나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번에 이 임시국회를 꼭 처리를 안 하더라도 그동안 많은 법률을 지연하거나 늦게 된 거에 대한 논의를 치더라도 그것까지 지금 논쟁을 안 하더라도 예.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물에 빠진 사람들을 지금도 오늘 내일 지금 죽겠다, 망하겠다, 폐업하겠다, 여러 가지 험한 소리까지 나오는 사람들한테 네. 우선적으로 예. 먼저 구제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그 법제화에 따른 그걸 차감시켜주는 방안도 있을 텐데 이거를 자꾸 지금 법제화를 시키냐 마느냐 어제 정세균 총리께서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기재부한테 그 법제화 해외 사례가 없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개혁 저항 세력이다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저는 급설하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정부는 개혁 거부기 세력이었냐. 네. 도대체 그동안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즉각적으로 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때 영업금지 제한에 관련된 부분만 즉각적인 조치를 했었지. 왜 당연한 상식이고 이게 성문법적으로 없더라도 불문법적인 요소가 다 있는 건데. 헌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왜 안 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개별 의원들이 개별 어떤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도 좋지만 네. 당 차원에서 좀 이걸 다 모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밀 설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어떤 좀 입장 통일을 보면서 당론으로 어떤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네. 그런 논의가 있습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대체적인 의견들은 이제 제가 손상홍 국민의힘의 위원장인데 개별법, 감염법 같은 경우는 개별법이거든요. 네. 소상공인 기본법이 이제 사실은 소상공인에 따지면은 헌법적 바이블 같은 거거든요. 그 왜? 네, 소상공인들한테 그렇죠.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네, 기본법 안에 사실은 보면 재난에 관련된 일을 예.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어요. 법적 근거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거죠, 조금 더. 예. 거기다가 사실은 시행령만 붙이면은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할 것만 하면 간단한 문제니까 그런 쪽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지금의 아직까지도 제대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적으로는 저희 최고위원회의나 비대위에서는 정부에서 먼저 선제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소상공인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예. 여기에 근거 규정은 있으니까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는 거기서 찾고 그러면 이제 그 실행 방법은 굳이 어떤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바로 만들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건 의지의 문제다 그러면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입법의 문제 이전에 그 말씀이신 거. 마지막으로 짧게 결국은 재원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재원은 결국은 그 최종적으로는 증세라든지 특히 일각에서 부유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증세 얘기는 뭐 당연히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현재 저는 이제 증세보다는 지금 현재 또 그리고 여야가 지금 보궐선거 앞두고 증세 얘기하기 사실 본인들이 껄끄러울 겁니다. 지도부들이 못 꺼내겠죠. 네, 못 꺼내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익 공유제 통해서 뭐 약간 증세 얘기도 비슷하게 우회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비용은 지금도 전체적인 불필요한 예산 이런 예산을 충분히 조정하면은 지금 여당 일부에서는 월에 23조씩 뭐 이런 추계도 대강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좀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사실 월에 23조 계산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여당 정책위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지금 그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히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이 대한민국보다 부채가 적어서 전 국민들한테 그렇게 소상공인들한테 해준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국민적 합의와 그다음에 합의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그 재원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조금만 합의보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손실 보상이 현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은 또 있습니다. 부채를 탕감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최승재 의원이었습니다.